자, 196번부터 설명을 할게. 자, 이건 지난 시간에 다 배운 내용이야. 복습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원의 접하고 직선의 수직인 직선. 결국 우리가 구하는 건 접하는 직선이니까 접선 구하는 거야. 자, 접선은 무조건 디스턴스와 R이 어떻다? 같다로 해결하게 되지. 그치? 이 디스턴스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인데, 직선이 우리가 식을 세워야 된단 말이지. 자, 직선이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랑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을 때는 직선 식 세우는 법이 다르다 그랬지.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 중등 방식,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 직선 식 세우는 법, y는 ax 플러스 b. 뭐가 주어져 있을 때?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근데 점이 주어져 있으면 고등부 방식으로 식을 세워야 된다. 여기서 x1, y1이 지나는 점이다. 그럼 나머지 여기 모르는 b, 여기 모르는 a 값은 d는 r로 해결하게 돼 있다. 이게 큰 그림이야. 자, 그러면 직선식을 지금 뭐가 주어져 있어? 수직이니까. 얘랑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거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3분의 1이네. y는으로 정리를 해야겠지, 식을. 자,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1 곱하기 a는 얼마? 마이너스 1. a는 3.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중등 방식이 편하겠지. 그럼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니까 3x 플러스 y 마이너스 b는 0으로 는 0걸로 정리한 다음 d는 r을 쓰면 되겠지. 자, 요렇게 시나리오가 이해가 돼야 되고, 디스턴스니까 루트와 절대값이지.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 0,0을 대입하니까 구했고, r은 루트 10이다. 그럼 절대값 플러스로 바꿔도 돼. 10이 되겠다. 그럼 b는 몇 개? 2개. 그럼 직선도 몇 개 나온 거야? 2개 나온 거야. 그 두 직선이 1,a를 뭐 하다? 지난다. 우리 지나면 뭐 하지? 대입하지. 대입하니까 a 값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원래 2개야. 근데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몇 개야? 1개야. 자, 양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접선은 a 값은 1개가 될 수밖에 없다. 원래는 2개가 나온다. 양수란 말이 없다면. 자, 이번에는 199번을 보자. 0,2를 지나고 원의 접하는 직선, 접선. 자, 이거는 뭐가 주어져 있어? 점이 주어져 있지. 점이 주어져 있지. 따라서 접선은 몇 개 나와? 몇 개인지 모르지. 계산해봐야 알겠지. 결국 우리는 d는 r로 풀 수밖에 없다. 그러면 원의 중심 0,0 직선은 고등부 방식 y 빼기 y1은 a x 빼기 0. 이걸 는 0으로 정리하니까, 자, 디스턴스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고, 0,0을 대입한 절대값. 반지름은 1. 그럼 절대값 2는 2가 되겠지. 양면의 분모를 똑같이 곱하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루트를 양면에 곱한 거야. 그럼 양면 뭐 해야 돼?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지, 제곱이지. 그럼 루트와 제곱이 같이 사라지고, a 제곱은 3이니까 a 값이 몇 개 나와? 2개. 네, 풀마 루트 2개가 나오겠지. a 제곱은 3이니까. 자, 이제 여기다 대입해서 직선 2개를 정리해 주면 되겠지. 답이 y는 걸로 돼 있으니까 우리도 y는 걸 정리하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접선의 개수를 지금은 굉장히 강조하지는 않을 거야. 접선의 개수를. 근데 얘기를 좀 해놔. 접선의 개수를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 첫 번째,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원이 있어. 여기 위의 점이 있어. 이게 위의 점이야. 여기서 접선을 만들면 몇 개 나와? 몇 개 나와? 한 개밖에 안 나와.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그러면 이렇게 원이고 기울기를 한 1 정도라고 해보자.
그럼 기울기 1인 접선은 몇 개 나올까? 몇 개 나올까? 2개가 나와. 기울기가 일정하면 접선 2개가 나와. 기울기가 음수여도 마찬가지야. 기울기가 주어지면 접선은 2개가 나와. 세 번째,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어떻게 될까? 밖의 점이 얘야. 원 밖에 있어, 점이. 이렇게. 원 밖에. 얘는 원 위에, 얘는 원 밖에. 그럼 여기서 접선 그으면 몇 개 나와? 몇 개? 몇 개 나와? 2개가 나와. 밖의 점도 2개가 나와. 그러면 한 개, 2개, 2개야. 위에 점만 한 개고 나머지 다 몇 개 나와? 2개가 나와. 그렇지. 자, 그럼 우리 지금 방금 풀었을 때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지. 그럼 이 점은 무슨 점이야? 위의 점이야? 밖의 점이야? 밖의 점이야.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은 질문은 잘 안 할 거야. 지난 시간에 우리 풀었던 것 중에 190번 봐봐. 190번 보면 무슨 점이라고 써있어? 위의 점이라고 써있지. 그럼 답이 몇 개 나와? 한 개 나와. 개수를 예측할 수 있어. 그래서 상위권일수록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스스로 답을 몰라도 내가 위의 점을 풀었는데 계산했더니 2개가 나와. 그럼 계산이 맞은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야. 밖의 점인데 한 개밖에 안 나와. 그러면 얘도 틀린 거야. 이렇게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검산할 수가 있어. 그렇지. 굉장한 차이야. 하위권 친구들은 이거 전혀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계산만 하겠지. 중위권까지 사실 열심히 계산만 해. 상위권은 미리 예측한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미리 예측해서 푼다. 그럼 정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힌트가 되니까 다시 한번 계산합니다. 그렇지? 자, 그런데 위의 점은 친절하게 위의 점 써 있어요. 위에라고 딱 써 있어. 근데 밖의 점은 희한하게 안 써 있어. 그럼 뭐라고 써 있어? 점이라고 써 있어. 특징이. 요거는 일반적인 시험 문제 패턴이라고 보면 돼. 그럼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냐? 그렇지는 않아.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약속된 것처럼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거든. 근데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의심을 해야 돼. 위의 점이라고 써 있는지 밖의 점이라고 써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안 써 있다면 이거 위의 점이야 밖의 점이야 의심을 해야 돼. 그러면 개수를 통해서도 판단할 수 있지만 방금 몇 번 풀었지? 199번 풀었지? 얘가 위의 점인지 밖의 점인지 어떻게 아느냐? 결과적으로 우리 밖의 점이라는 걸 개수를 통해서 알 수 있었지. 근데 그거 말고도 확인할 수 있어. 자, 위의 점은 대입했을 때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나와. 위의 점과 지난다는 대입하면 참이 나와. 근데 얘는 위의 점인지 밖의 점이 궁금하다. 0,1을 여기다 대입해. 그럼 0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야. 자, 맞아 틀리고. 틀리지. 그럼 위의 점이 밖의 점이야? 밖의 점이야.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물론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안의 점. 안의 점도 등호가 성립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사실 밖의 점과 안의 점은 둘 다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밖인지 안인지를 판단하려면 길이까지 재봐야 돼. 중심으로부터 이 점까지 길이를 재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보다 크면 밖의 점, 반지름보다 작으면 요만큼밖에 안 되지 길이. 이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안의 점이 되는 거야. 일단 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면 위의 점이 아니다부터 출발할 수 있어. 그 정도는 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나는 그냥 100점이 목표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문제를 풀겠다 싶은 사람은 그냥 점 써 있으면 밖의 점이다라고 밀고 풀어도 대부분 해결이 되긴 해. 하지만 상위권을 목표로 한다면 그건 좀 위험해. 그것까지 생각을 하긴 해야 돼. 자, 이 정도만 설명할게. 그 다음 접선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되는데 어려운 거 하나 하자. 202번. 점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저 점은 무슨 점이에요? 밖의 점.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두 개가 되려면 위의 점은 하나밖에 안 되니까 밖의 점이어야 된다. 맞지? 그럼 근거 하나. 또 하나 대입해.
부호 만족해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얘는 위의 점이 아닌 거지. 그치? 그럼 선생님 안의 점이면 길이를 또 재야 되나요? 정확하긴 맞는데 안의 점에서는 접선을 그을 수가 없어. 여기서 접선을 어떻게 원 안에 있는 그래서 이건 아예 출제되지가 않기는 해. 접선으로서 원 안의 점은 물어볼 수가 없어. 풀 수가 없으니까. 그런 특징이 좀 있어. 그래서 얘는 밖의 점일 거다라고 예측해도 된다. 또는 그냥 확률적으로는 그냥 점 그러면 밖의 점이야. 확률적으로 내신에서는 그래. 모의고사는 의심해야 돼. 자, 여러분 수능 대비를 잠깐 얘기를 하자면 지금 현재 3학년은 오늘도 이제 고3생이 퇴원을 했는데 왜 퇴원했냐? 수학을 그래도 여기서 되게 잘했거든. 다른 과목보다 수학을 제일 잘했어. 그러면 수능 공부까지 할 것 같잖아, 그지? 근데 수학이 최저 등급이 안 들어간다고 해, 수시에. 그러면 뭘로 대학 가는 거야? 내신 점수로 대학을 간다는 거야. 물론 대학을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잖아. 정시는 수능이 꼭 들어가는 거고 수시는 수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게 수시야. 그 정도는 알고 있나? 수시와 정시의 차이. 근데 지금 3학년까지는 수시를 쓰면 수능 대비를 끝까지 안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었어. 오로지 상위권 애들만 10대 대학 정도까지만 수능 최저 등급을 필수로 요구해. 그런데 지금 고2 여러분 위 선배가 개정 교과 과정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뀐 게 여러분 바로 위 학년이거든. 현재 고2 여러분도 5등급제도잖아 내신이. 그 친구들부터는 수능이 거의 들어가. 수능 대학 입시에 수시를 해도 수능이 들어가. 수능 안 들어가는 거 없냐? 있긴 있을 거야. 수시 중에 한 10% 정도 남은 것 같아. 그 좁은 영역 빼고는 나머지는 다 수능이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끝까지 해야 되는 세대야. 여러분 뒷학년부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모의고사 지금 보는 거 내가 어느 정도 등급 나오는지를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럼 대비는 어떡하냐? 대비는 내신 대비를 열심히 하면서 그냥 병행해 가는 수밖에 없어. 다양한 문제를 풀고 생각하는 훈련을 좀 해야 돼. 내가 방금 얘기한 게 뭐였어? 선생님이 지금 수능 얘기를 한 거야. 문제를 풀 때. 그냥 점 써 있으면 내신, 여러분이 내신만 신경 쓰는 학년이면 내가 야 그냥 점은 밖의 점이야. 내가 지금 고3한테 그렇게 가르쳤어. 약간의 거짓말을 하는 거야. 왜? 걔는 어차피 수능을 대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으니까. 하지만 이제 수능 대비를 해야 되는 세대는 내신에서는 저게 밖의 점이라고 해도 99% 맞아. 근데 수능에서는 그 확률이 확 내려가는 거야. 저게 점이 위의 점일 수도 있는 거야. 의심해야 돼. 그래서 수능은 진짜 순수하게 수학을 테스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스타일이 좀 달라. 내신하고는. 하지만 내신이 그래도 더 중요해. 내신이 먼저 잡고 그다음 수능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수능 공부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내신 공부할 때 어려운 문제가 바로 수능 문제. 이거 지금 이 문제도 수능에 성향이 있는 문제야. 두 접선을 기울기에 곱 그랬지. 자, 그래서 수능 공부까지 해야 된다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돼. 어쨌든 접선 문제는 항상 D는 알고 푼다. 이건 변하지 않아. 수능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뼈대는 안 바뀌어. 살이 좀 바뀌는 거야. 자, 그럼 점이 주어져 있어. 그것도 똑같아. 중심은 뭐야? 1,2야. 직선은 어디 있어? 만들어야지.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고등부 방식. 자, 능력으로 바꿔. 자, 이제 디스턴스를 구해야지. 디스턴스는 루트와 절대값. 그리고 1,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의 절대값이는 반지름 루트 오버죠. 양변에 루트 a제곱 플러스 1을 곱하니까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양변 뭐 해야 돼? 많이 했지? 그렇지. 이제 잘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게 성실하게 그래도 결석 많이 안 하고 숙제를 열심히 하니까 이런 게 보이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제곱하면 절대값이 어떻게 돼? 사라지고 뭐만 남아? 제곱만 되고 이 경우는 둘 다 사라지지. 엄청난 차이야. 그럼 제곱을 정리하면 오른쪽으로 다 넘겨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게. 항상 여기가 플러스가 되도록 정리하는 게 좋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A 값이 기울기인데 기울기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근의 공식이 나와야지. 물론 B가 짝수니까 짝수는 쓸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근의 공식보다 더 좋은 게 있었지. 뭐야 할게? 근거계수. 이 녀석의 두 근을 뭐라고 하자? 알파와 베타로 하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지금 기울기 뭐 구하래? 곱 구하래. 끝났어요. 이걸 근의 공식 써서 기울기를 곱하고 있는 친구들은 루트를 또 계산하고 있을 거야. 지금쯤. 아직도 근을 찾고 있을 거야. 요즘 속도보다 훨씬 느리지. 자, 여기서 또 30초 이상 처리해야 된다. 계산도 더 심플해.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쉬운 길을 택해야 된다. 우린 자꾸 지름길을 알기 위해서 길을 많이 걸어가 봐야 돼. 지름길을 알고 싶어? 그럼 그 길을 다 걸어가 봐야 돼. 여러분 학교 가는 길 모르는 사람이 있어? 집에서 학교 가는 길? 없지. 그 길이 한 개밖에 없어? 아니지. 학교 가는 길도 종문, 후문 여러 가지 길이 있지. 그 중에 지름길은 여러분이 지금 수없이 학교를 걸어 다녀봤기 때문에 그 동네 길 다 알잖아. 그거 똑같아. 자, 걸어가 봐야지 짧은 길을 알 수 있어. 그리고 긴 길도 풀어봐야 돼. 내가 좀 길게 풀었잖아 라는 거 느껴야 돼. 내가 좀 돌아왔네. 시간이 더 걸렸네. 그러니까 지난번 길이 더 짧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선생님은 다 걸어가 봤으니까 짧은 길을 바로바로 보여주지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긴 길도 걸어가야 돼. 그래서 근홍식 쓰다가 더 빠른 거 있었는데 막 이런 기억도 좀 나야 돼. 자, 이렇게 근과 계수로 풀 수도 있다. 인수분해 안 될 때. 자,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난이도를 또 올려가 볼게. 거의 같은 유형이야. 제목은 기울기의 곱이 등장하는 문제야. 이번에도 기울기의 곱이 등장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울기의 곱이긴 한데 여기 이게 나오네. 잠깐만. 요 힌트만 줄게. 기울기를 내가 지금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PQ라고 하는 거야. 그럼 PQ를 알파 베타처럼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뭐 물어본 거야? 알파 빼기 베타 물어본 거지. 여러분 근각에서는 알파 빼기 베타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알파 빼기 베타는 어떻게 구해야 돼? 곱셈 공식 중에 제곱을 이용해야 돼. 빼기의 제곱은 덧셈의 제곱에서 어떻게 해야 돼? 빼기. No. 4알파 베타다. 자, 이렇게 공식을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필기하고 외워야 돼. 지금 뭐하고 헷갈리는 줄 알아? 이거하고 헷갈리는 거야. 제곱 더하기 제곱이 플러스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이걸 헷갈리는 거야. 지금은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쓰는 거야. 빼기의 제곱을 풀는 공식을 쓰고 있는 거다. 그리고 4야 4. 완전 제곱이 두 개 있을 때 개수가 4야.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위에 거를 주로 즐겨 쓰자. 밑에 거 쓸 일이 이제 별로 없어. 밑에 거. 난 밑에 거는 외우라고 하지도 않아. 그냥 이거 2알파 베타 원래 여기 있던 거 이해하는 거잖아. 이거 뭐라 외워? 쓸데없이. 난 이건 외울 필요 없는 공식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얘는 외우지. 활용도가 넓어. 이건 내가 2학기 때도 설명했지. 지난번에. 1학기 때도. 자, 오케이. 이게 뭐야? 이 문제가 방금 내가 설명한 것과 기울기의 곱 문제와 거의 똑같은 문제야. 하지만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알 수가 없어. 왜냐면 내용이 봐. 한글이 다르잖아. 이렇게 나오니까 두 접선이 수직이야? 16이었네? 5%. 요건 이제 중등부의 중위권의 사고방식. 하지만 신기한 거야. 왜 상위권이냐면 내가 방금 전에 기울기가 인수분해 안 될 때 근각계수로 풀 수 있다는 힌트를 줬지. 그거 배운 친구들은 이거 풀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내용. 왜? 수직 조건이 뭐야? 얼마? 만약에 기울기 두 개를 알파 베타로 한다면 이렇게 되네? 두 근에 뭐야? 곱이네? 방금 전에 곱했어 안 했어? 됐어요. 바로 거기서 연결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상위권과 중위권의 차이. 물론 중위권은 나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 이거 생각 못 할 수도 있지. 뭐 어떻게 다 사고력이 좋아. 운동은 똑같이 했는데 누구는 운동신경이 좋고 누구는 운동신경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럼 주인공은 어떻게 해야 돼? 아, 저렇게 푸는 거라고 배워서라도 따라잡아야지. 연습량을 늘려야지. 그치? 내가 더 잘하고 싶다면. 내가 축구에 욕심이 있어? 그럼 축구 많이 해야지. 그치? 자, 따라서 다시 출발한다. 점에서 그었습니다. 저거 아마 밖에 점이겠지? 직선 만들어. 이번에는 A가 있다? A 쓰면 안 돼? 맞지? M이라고 할게. 기울기. X 플러스 3. 요게 기울기다. 이렇게 써놓는 게 더 좋아. M이야. M이 기울기야. 그 다음에 D는 R을 해야겠지. 이걸 능력으로 바꾸니까 D는 R은 변하지 않아. 원의 중심 어디 있어? 3,1. 직선 어디 있어? 여기 있어. mx 마이너스 y 플러스 3m 플러스 2는 0. 자, 난이도가 올라갔어. 왜? 문자가 두 개니까. 문자가 많을수록 학생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나도 이해는 된다. 제곱다가지. 점을 직선이 뭐 한다? 대입한다. 왜 m이 지워지지? 마이너스 3m. 3m이 지워지지 않아? 분모에 m이 있어서 괜찮다. 자, 디스턴스는 반지 이름 1. 그럼 양면에 루트를 똑같이 곱하니까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m이 여기 있다. 이건 사라지겠지. 자, 이제 양면 뭐 해야 돼? 제곱. 그렇지. 양면 제곱하니까 얘는 a 빼기 이게 완전 제곱이고 얘는 루트와 제곱이 사라져서 m제곱 플러스 1. 또 애매한 1차식이 없어. 자, 이거 해볼게. 이걸 풀어야 돼. 자, 이렇게 세 개를 적었어. x가 구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2차, 1차, 0차가 있는 게 제일 익숙해요. 이게 제일 익숙하잖아. 근해 공식을 쓰거나 근각의 을 쓰거나 뭐 이렇게 하겠지.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항이 두 개밖에 없을 때는 인수분해가 된다. 얘는 뭐가 없는 거야? 이 상수항이 없는 거잖아. 그럼 x는 0 또는 3 나오지. 그럼 이런 경우는 1차가 없으면 이번에도 항이 두 개. 이때는 바로 풀마지. 그러니까 이게 제일 익숙하지만 같은 난이도로 고요일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중3 때부터 연습하는 거야, 사실. 근데 연습이 덜 돼 있어. 항이 두 개일 때 특히 잘해. 내가 약하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주로 이게 많이 나오면 오히려 이게 나오면 못 풀더라고. 선생님은 왜 못 풀지? 참 이해를 못했어. 근데 그냥 연습량이 적은 거야, 이게. 연습을 더 해야 돼.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누구야? M이야, M. 왜?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를 써먹으려면 기울기가 주인공인데 M이 기울기거든. A가 기울기가 아니야. 알파벳 갖고 정신 차려야 돼. A가 기울기가 아니야 지금. 근데 한글로 이렇게 써둔 거야. 그럼 이걸 M을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M을 구했고 그럼 M은 뭐야? M 제곱이 3이야. M 어떻게 돼? 풀면 루트를 씌워야 되잖아. 이렇게 똑같이 가야 된다고. 이게 수학이라고. A는 숫자야, 숫자. 항이 두 개거나 말거나 하나처럼 다루는 거야. 숫자니까. 자, 이렇게 되면 M이 두 개 다 나왔지. 하나 플러스 루트, 하나 마이너스 루트야. 그 두 개를 뭐 해야 돼? 곱해야지. 곱해야 돼. 따라서 루트 A제곱 빼기 2A랑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빼기 2A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양면에 마이너스 1 곱해서 플러스로 바꿨더니 루트 곱하기 루트. 완전 제곱이지. 뭐 어떻게 돼? 루트가 어떻게 돼? 사라지지. 그러면 역시 항이 3개짜리가 나왔고 이것도 인수분해 안 되네? 그치. 근해 공식도 할 수도 있지만 혹시 근각의 수 아니야? 라고 했더니 A 값에 뭐 구하래요? 이번엔 A가 알파벳 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이제 묻는 말 대답할 수 있지. 답 나온 거 보여? 지우야? 네. 합이니까 어떤 거야? 그렇지. 자, 일단 M을 중심으로 먼저 생각해야 된다. A가 주인공이 아니라 M이 주인공이야. 기울기니까.
번 더 해볼까? 근데 여기서 m이 1차식이 있으면 근각계수를 쓸 수 있거든. 근각계수를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데 얘는 1차가 사라지게 출제했네. 얘도 똑같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얘가 기울기. 마이너스 이번에도 m 사라지네. 똑같은 거네. m이 안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딴 거 없나? 자 그러네. m이 사라지게끔 출제를 해버려. 좀 아쉽다. 수준 문제. 1차식이 사라지지 않으면 역시 m을 기준으로 근각계수를 쓸 수가 있어. 두분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해서 식을 하나 세우고 다시 그 방정식 풀어서 이제 a 값에 합은 묻는 말에 다시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근각계수를 두 번 쓸 수도 있어. m 기준으로 근각계수, a 기준으로 근각계수.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각계수가 두 번일 수 있다. 그 문제가 지금 없어서 좀 아쉽다. 테스트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시간에. 자 이제 세 번 단어 들어가죠. 이제 드디어 원이 끝났어. 근데 원이 안 나온다는 뜻은 아니야. 원은 이번 시험 범위에서 원은 정말 중요하다. 이 학기 내내 원이 등장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자, 이제는 뭐 할 거냐면 오늘은 평행 이동할 거야. 자, 평행하게 이동하는 걸 평행 이동이라고 해. 자, 어떤 상황인지 보자. 2,1 2,1이라는 점이 있어.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러면 마이너스 1이면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거야. 마이너스 1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위로 몇 칸 올라가? 4칸 올라가는 거야. 그랬을 때 생기는 점을 평행 이동한 점이라고 불러. 그럼 얘의 좌표는 뭘까? 라는 거야. 자, 이렇게 이해하고 2,1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4만큼. 이게 지금 표현이 길거든. 그래서 우리끼리 문법을 하나 만들자. 수학 기호를 하나 만들자. 이 화살표가 이동을 뜻한다고 가정할게. 그리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을 이렇게 표현할게. 화살표는 이동을 뜻하고 요게 요 순서상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4만큼 이동했다를 표현하는 거다. 저 밑줄을 뜻하는 거다라고 가정하자. 이건 우리끼리 하는 약속이다. 실제로 없는 기호다. 그러면 새로운 좌표 어떻게 구하냐? 점과 점을 그냥 더해주면 굉장히 쉬워. 자, 평행 이동은 이렇게 계산이 쉽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언제? 점을 이동하는 평행 이동은 덧셈으로 풀 수 있다. 아주 쉬워. 근데 문제는 그래서 A, B는 구한 거야. 문제는 식이야. 자, 점이 아니라 식으로 바꿔볼게. 자, 여기 215번. 이번엔 식으로 바꿀게. 식이 x 플러스 2y 빼기 3은 0이라는 식이 있는데, 식이잖아요. 식, 등식. 그치? 이 식을 또는 도형이라고 그래. x축이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하면 돼. x와 y작에 괄호가 있다고 생각해. 나머지는 그대로 썼어. x와 y에 괄호를 쳤어. 보이니? 그리고 x자리에 x 쓰고 y자리에 y 있어. 여기까지 똑같이. 하나도 안 변했지. 지금 x축을 얼마큼 이동했어? 2만큼 이동했지. 그럼 여기 x에다 마이너스 2라고 써야 돼. 부호 반대로 써야 돼. 식은 이렇게 부호가 반대가 되는 연산을 해야 평행 이동이 돼. 그 다음 y축으로 마산만큼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 3 플러스 3이라고 써야 돼. 식을 평행 이동할 때는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야 정확하게 똑같이 점처럼 이동한 거야. 이게 반대로 이동한 게 아니야. 똑같이 이동한 건데 연산할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연산이 희한해. 자,
그래서 정리를 이제 해주면 돼. 이게 새로운 평행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괄호를 풀어서 계산한 거야. 괄호를 이용하자. 자, 원을 한번 해볼게. 중심이 2,1인 원이 있다고 하잖아. 이런 원이 있어. 그럼 얘를 왼쪽으로 한 칸, 위로 4칸 옮기면 이렇게 새로운 원이 되겠지. 그렇지? 그럼 중심의 좌표가 아까 뭐가 된다고 그랬어? 1,5가 된다고 내가 아까 보여줬지. 그렇지? 그러면 원래 원이 이거고 나중 원이 이건데 반지름의 크기는 1로 가정할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럼 얘는 원래 방정식은 뭐야?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은 1. 이게 원래 원이야. 얘를 평행 이동했어.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4만큼. 똑같이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원은 요 x와 y 자리에 괄호가 생겨. 나머지는 그대로 쓰는 거야. 괄호 안에 괄호가 있는 거야. 나중에 풀어야 돼. 이건데 x 자리에 x라고 쓰고 y 자리에 y라고 써.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1을 뭘로 바꿔? 플러스 4를 4로 바꿔. 그럼 이 괄호를 풀면 속에 있는 괄호만 풀면 돼. 자, 얘는 중심이 얼마짜리 원이야? 1,5지. 그렇지. 실제로 식은 부 반대로 했더니 점을 이동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자, 그래서 원을 평행 이동할 때는 식을 평행 이동하는 방식 써도 되고 원의 중심이 되는 점을 이용해서 평행 이동한 후 반지름이 1이다를 이용하면 식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원은 두 가지 풀이가 가능해. 어떻게? 식으로 푸는 방법. 식으로 풀 때는 그 반대인 것처럼 보인다. 원의 중심, 즉 점을 이용하는 방법. 반지름의 크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왜? 평행 이동은 이동만 해. 이동만. 여러분 딱 잡고 도형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크기는 바뀔 수가 없어. 자, 그런 방식 하나야. 자, 다시 앞으로 갈게. 212번을 보자. 오늘은 평행 이동만 잘 소화해도 수업이 성공이다. 마삼을 마삼, 2로 옮기는 평행 이동. 자, 이번에는 이 점을 이렇게 옮겼어. 근데 아까는 여기를 알려주고 이걸 구하는 거였거든. 근데 이번에는 결과를 알려주고 얼마큼 평행 이동했는지를 안 알려줘. 따라서 모르니까 A, B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수술상 아니야. 실제로는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우리가 말하는 문법이야. 됐니? 자, 얘 좌표 어떻게 구한다고? 두 개를 뭐 해라? 토해라 1 더하기 A, 토해라 마삼 더하기 B. 그럼 A는 얼마야? 마삼. B는 얼마야? 5가 된다. 마삼, 5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때 2,4를 평행 이동한 점은 뭐냐? 어떻게 평행 이동하라고? A, B만큼 마삼, 5만큼. 그럼 더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2. 끝났지? 자, 이번에는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우리 보고 물어봤기 때문에 평행 이동을 문자로 나가. 평행 이동을.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저렇게 표기하자. 우리끼리. 왜? 너무 길잖아. 한글로 다 쓰기가. 기호로 만들자. (216번) 자, 이 문제를 많이 틀리는 이유는 이런 표현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도 역시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두 직선이 X축 위의 점에서 뭐 하였다? 직교하였다. 직교하였다가 뭔 말이에요? 직선 교차. 비슷했지만 아니요. 수직으로 만났다. 직은 수직을 뜻하고 교는 교점을 뜻해. 자, 앞으로 직교하였다를 보면 수직으로 만났다라고 해석해야 돼. 해석해야 돼. 수학도 해석하는 과목이야. 외래어야 외래어 수학도 사실. 읽고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해석해야 돼. 근데 X축 위의 점에서 수직으로 만났다? 자, 그림을 그려볼게. X축이 여기 있어. 직선 두 개가 하나가 이렇게 있어. L1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이 이렇게 있어. L2라고 할게. 둘이 수직으로 만났다. 그림 표현은 맞지?
응, 맞지? 그러면 수직으로 만났다면 수직은 공식이 뭐야? 그렇지.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는 마이너스입니다.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어? X축에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 X축에서 만났다. 여기서 만났다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 X축과 만나는 점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지? 이 점의 이름. X축과 만나는 점. 자, 필기하세요. 적혈평면이 있습니다. 직선을 아무렇게 하나 그릴게. 네. 이 점이 X축과 만나는 점이야. 이름이 뭐야? X절편이야. 구하는 법은? Y라고 하죠. 네. 이 점 이름이 뭐야? Y죠. Y절편이야. 구하는 법은? X. 이거잖아. 다 배웠잖아. 네. 그럼 X축 위에서 만났다는 거는 X절편이 어떻다는 거야? 빨간색 직선의 X절편과 초록색 직선의 X절편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이게 해석. 더 해석해야 돼. 다시 X축 위에서 만났다는 어떻게 이해라? X절편이 X절편이 같다. 이게 최종 해석이야. 그럼 식이 두 개야. 수직 조건 하나, X절편이 같다. 두 번 풀어야 돼. 자, 이런 게 중등부 내용이야. 고등부 내용이 아니야. 하지만 선생님은 가르친다. 맞춰야 되죠, 여러분이.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이요. 나올 거야. 자, 대신 이 직선을 X축으로 마산만큼 Y축 1만큼 평이동해야 돼. EX 플러스 AY 플러스 B는 0을 X축으로 마산만큼 Y축 1만큼 평이동했더니 X하고 Y 자리에 괄호를 쳐라. 괄호를 쳐라. 그리고 잘 봐. 여기 괄호가 순서대로 X, Y가 아니야. 어떨 때는 Y가 먼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 괄호가 눈으로 봐. X였지. 네. 꼭 X를 먼저 써. 그 다음 X축 얼만큼? 마삼이니까 플러스. 이거는 Y 거지. 얼만큼? 1이니까 네. 이렇게 누구 건지 잘 보고 써라. X지 Y지. Y가 먼저 나올 수 있다. 그럼 이제 이걸 정리하면 EX 플러스 AY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6은 0. 이건 직선이 된다. 자, 이 직선과 수직하고 X절편이 같이 이렇게 두 개를 해석해놨지. 그럼 이제 수직부터 할게. 아, 기울기도 몰라. 얘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곱하기. 첫 번째 수직 조건 이용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2야. 곱해서 얼마?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가 두 개니까 플러스로 바뀌어. 이 약분되네. 양변에 A를 곱해야지. 그럼 얘는 얼마? 마이너스 3이지. A분의 2. 자, 그 다음 X절편이 같다는데, 자, 내가 지금 A 값을 구했잖아. 그럼 B만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내가 구한 A가 들어가야 돼. 이대로 쓰지 말라고 제가. A는 이제 없는 거야. A는 마삼인 거야. 그래서 꼭 이거를 고치는 습관이 없단 말이야. A에다 마삼을 집어넣어서 고쳐 쓰라고. 그럼 더 간단해지네.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b 플러스 9입니다. 자, x절편이 같다. 두 번째 이용해야 돼. x절편 어떻게 구해? y 0집어넣어 사라지네. x절편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9 나누기 2가 x절편. 2 0하고 2로 나눈 거야. 그렇지? 자, 이 x절편 y에다 0 집어넣어. 그럼 x는 얼마? 2가 나오지.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지. 그럼 b가 나왔지. x절편이 같다. 첫 번째 수직, 두 번째 x절편이 같다. 이거 어디서 나온 조건이야? x축 위에서 수직으로 만났다 해서 나온 조건이야. x축 위에서 수직으로 만났다는 해석 어떻게 한다? 수직이다. 두 번째 x절편이 그러면 질문. y축 위에서 직교하였다. 어떻게 풀어야 돼? Y절편 같다. y절편 같다. 조건 두 개인데? 수직. 수직. 이렇게 두 개. y절편이 같다. 수직. 이렇게 가야 된다. 자, 절편 구하는 법 설명했습니다. 다시. 이거 여러 번 보여줬어요. x절편. 자, 질문 있어? 그래서 계산 틀리고 있어? 괜찮아?
둥둥 표현 내 걸로 만들어 버리자. 이제 이런 거 쉽게 처리하자. 직선은 수능에도 나오니까 단독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직선과 어떤 단원이 만나서 나올 거야. 미분 적분을 외워도 직선이 계속 나온다고 봐요. 접선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자, 219번. y는 3분의 4x 마이너스 1을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원써 있어. 그 얘기는 이동 안 했다는 얘기야. y축으로 어쩌고저쩌고 없다는 얘기는 평행이동 안 했다는 얘기야. x축으로만 이동한 거야. 자, 그럼 평행이동한 직선을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y와 x 사이에 뭘 쳐라? 괄호. 괄호. 그 다음 여기 뭐였어? x가 y야. 첫 번째 거. X y 내가 보면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저러지. 내가 보면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뒤에는 0. 빼기 A 0. 0 a 아니지. 이거 x야. 이거 y고. 정신 못 차리지. 여기는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a. 내가 보면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직선을 정리할게. 자, 그런데 이 직선이 원과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뭔가 두 점에서 만난다? 어떻게 풀어? 그 D는 오! 아래보다 작다. 오! 완벽했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디스턴스와 아래 관계라고 얘기했지. 내가 부등호 방향 외우지 말라 그랬어. 그냥 그림을 그려서 반지름보다 작네라고 찾으면 되는 거야. 우린 접선에서는 D는 아니지만 두 점에서 만나면 이렇게 되고 만나지 않으면 디스턴스가 더 컸지. 네. 자, 계속 D와 아래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디스턴스는 무조건 는형꼴로 만들어야 돼. 중심 어디 있어? 마이너스 1,3. 직선은 여기 있는데 정리 안 돼 있지? 3 곱해야 돼. 능력 만들어서 이렇게. 그럼 디스턴스 구하니까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1, 3 대입하니까 마사 마이너스 9 작다. 반지름 4. 자, 얘는 5지? 네. 양면 5를 곱하니까 20인데 요거 부호 바꿔서도 상관 있어 없어?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은 부호를 바꿔도 된다. 제곱도 괜찮아. 자, 그 다음 어떻게 풀어? 부등식. 절대값 부등식. 무슨 범위? 사이 사이! 이렇게 나와야지. 사이. 사이 가장자리 나와야지. 아직도 사이 가장자리 모르는 사람이 있어?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 사이. 자,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야. 사이 플러스 16. 이제 원래는 양쪽으로 따로따로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1차식이고 문자가 가운데만 있을 때는 그냥 이 상태에서 풀어도 돼. 그냥 16 빼고 헷갈리는 사람은 그냥 양쪽으로 두 개 나눠서 다시 연립해도 됩니다. 4로 나눠서 자, 그래서 A의 범위를 구했다. 근데 물어보는 게 뭐야? 정수 A의 개수. 개수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돼? 손가락 쓰지 말고 이 상태에서 공식 쓸 수 있어 없어? 선생님 공식 알려줬지. 정수의 개수 쓰는 공식. 이 상태에서 공식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뭘로 만들어라? 등호로 만들어라. 자, 마이너스 9보다 커. 그럼 얼마부터 시작이야? 8 마이너스 8. 그럼 최대 얼마까지야? 0 0까지야. 1보다 작으니까. 그럼 개수 어떻게 돼? 끝. 빼기. 처음. 아직도 못 외워. 플러스 단계. 쓰고 외워. 이게 공식이야. 정수 개수 셀 공식. 손가락 쓰지 마세요. 손가락. 답이 102개면 손가락으로 102개 셀 거야? 지금 몇 개 안 되는 거 손가락 통하지? 네. 쓰지 마. 공식 써. 그럼 습관을 가져.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공식 돼야 안 돼? 안 돼요. 등으로 바꿔야 돼. 등으로. 그래야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야. 자, 222번. 직선이 이거는 평이동해야 돼. 얘를 x축으로 1, y축으로 마스만큼 평이동한 직선을 만들고 원과 뭐래? 인정. 한 점에서 만나. 공식이 뭐야? D는 디스턴스는 디스턴스. R과 같다. 그렇지. 접한다지. 접한다. 접한.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가 되는 거야. D는 R이야. D는 R. 이것도 접선이야. 다시. 수학은 있잖아. 조금 공부하면 내가 좀 이해하면 점점점 쉬워지는 과목이야. 점점. 왜냐면 되게 울거먹는 성향이 있어. 똑같은 걸 단원이 바뀌었는데 앞에 단원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 내가 역사 같은 걸 싫어하는 게 역사는 단원이 바뀌면 계속 새로운 내용이야. 맞지? 수학도 새롭지만 새로움과 알던 것을 섞어서 내 계속해서. 그래서 새로운 걸 내가 요만큼만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 전에 게 기초가 잡혀있는 친구들은 수학은 계속 싫어 사실. 이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수학이 다른 것보다 쉽다고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수학의 특징이야. 대신에 앞 단원까지 내가 어제 배운 단원까지 정확히 숙지가 되어 있다는 과정이 꼭 필요해. 지난 옛날 게 헷갈리는 사람은 오늘 것도 헷갈려, 옛날 것도 헷갈려, 섞었으니까 어려워가 되는 거야.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과거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이야. 그걸 잘 하면 쉬워져. 지금 풀면서 느끼잖아. 점점 쉬워질 수 있다는 거. 네. 대신 이제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 좀 시간이 걸리겠지. 자, 223번. 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b만큼 평행이동해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 평행이동 할 때 내가 x와 y의 뭐 치라고 했어? 괄호. 괄호인데 지금 x가 몇 개인가 봐. 두 개. y는 몇 개야? 네. 그럼 괄호는 몇 개야? 네 개. 4개가 돼. x는 x만큼 평행이동해야 되고 y는 y만큼 평행이동해야 돼. 물론 그래도 답은 나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근데 좀 금방 계산이 되겠어? 좀 어렵겠어? 어렵지. 계산이 오래 걸리지. 자, 지금 뭔가 느낌이 돌아가는 길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야 돼. 좀 x가 왜 2개지? y가 왜 2개지? 생각을 해보면 아까는 왜 하나였지? 표준형이었으니까. 지금 능형꼴이니까 x, y가 여러 개 있는 거야. 그렇다면 좀 더 똑똑한 애들은 그럼 선생님 얘도 표준형으로 바꾸면 x 하나 y니까 이게 더 쉽겠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2에다가 4, 9 선생님 계산해버릴게. 이렇게 바뀌었어. 얘를 평행이동하면 안 어렵잖아. 그럼 x가 하나니까 괄호도 하나야. y도 괄호 하나. 물론 괄호 2개 풀려 안 풀려? 괄호가 4개여도 답은 나와. 길은 나와. 근데 오래 걸리는 길이다. 자, 여기는 x인지 확인해.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y인지 확인하고 마이너스 b. 그랬더니 새로운 원이 됐고 소괄호는 없어야 되니까 자, 내가 평행이동한 원 저기 있지. 근데 이 원과 뭐 한대? 겹친다. 여러분 겹친다는 건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얘랑 얘가 서로 어떻다? 똑같다요. 그럼 생각해봐. 제 능형인데 얘는 표준형이지. 네. 그럼 둘 다 표준형으로 하거나 둘 다 일반형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어떤 게 더 빨라 지금은? 표준형으로 통일하는 게 빨라? 일반형으로 통일하는 게 빨라? 표준. 그렇지. 왜냐면 이거 전개하려면 한 3개짜리 완전적으로 여기 지금 3개짜리 완전적으로 까먹은 사람도 많을걸? 하지만 내가 그걸 보여주지는 않는 거야. 3개짜리 완전적으로. 왜냐면 추천하지 않으니까. 이걸 정리하는 것보다는 얘를 표준형으로 푸는 게 더 쉬우니까. 물론 선생님 3개짜리 완전적으로 필요한 순간을 어떻게 해요? 라는 또 열의가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써줄게. 3개짜리 완전적으로 공식입니다. C예요. C 마지막에. 하지 말고 써주세요. 3개짜리 완전적으로 까먹은 사람들 위해 써드렸습니다. 그 본인을 위해 설명을 해줬는데 지금 여기 아는 사람은 지루하거든. 그냥 맞아 저거였어 가볍게 넘기면 되는데 필요한 친구들이 필기를 안 해. 이게
그렇다니까 희한하게. 자, 부익부 빈익빈 들어봤지?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이 돼. 이게 모든 영역에 적용. 공부도 그래. 잘하는 애들이 더 잘해. 왜? 내가 설명해주면 막 쓰고 다시 한번 눈도장 찍고 아 저거였어 나 까먹을 뻔했어. 뭔가 이런 에너지가 있거든. 주인공은 저거였어 하고 구경해. 안 써. 그러니까 또 모르는 거야. 안 넣는 거야. 더 빈익빈이 되는 거야. 그런 거야. 그래서 뭐든지 자꾸 잘해야 돼. 축구 막 어려운 키, 바나나 키를 누가 보여줬어. 친구가. 근데 나는 키를 잘 못 차. 그 친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 근데 키를 꽤 잘 차는 친구한테 바나나 키를 보여주면 다가와서 너 지금 어디를 주고 어떻게 쳤어를 정확히 물어봐. 그럼 설명해주면 혼자 연습해. 그럼 더 잘하지. 다 똑같다니까. 갭이 크면 못 받아들여. 너무 먼 얘기야. 내가 저걸 어떻게 차?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이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꾸 상관 있어야 돼. 그래 부익부가 돼. 자꾸 부자가 되고 똑똑해지는 거야. 관심을 가져.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잖아. 안 빼잖아. 자, 그럼 나는 이걸 전개하는 건 이 공식 써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려. 지저분해. 별로야. 알료만 주고 안 쓸 거야. 이거 표준형이 훨씬 빨라. 그래서 쟤를 표준형으로 만들면 요거는 계산 생략할게. 표준형을 많이 해봐서 알잖아. 자,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둘이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랑 여기가 똑같아야 되고 여기랑 여기가 똑같아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x를 빼고 중심으로 비교해봐. 얘 중심 뭐야? a, a-2, b-3이지 중심. 얘 중심은 1,2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a 값, b 값 다 나왔지?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원을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얘도 표준형, 여기 표준형이 돼야 되는 거지. 이 문제는 표준형이 더 쉬웠다. 근데 이거는 이 유형은 표준형으로 꼭 풀라는 뜻은 아니고 일반형과 표준형 중에 뭐가 더 유리한지를 매우 고민하는 습관이 필요해. 자, 그런데 이 문제 끝났는데 두 번째 풀이를 하고 싶어. 자, 선생님이 아까 평행이동 할 때 식으로 평행이동이 쉬워, 점을 평행이동하는 게 쉬워. 그치? 그러면 원은 그러니까 직선은 점으로 풀 수 없다. 직선은 그냥 식으로 풀어야 돼. 근데 원은 식이지만 점으로 할 수 있어. 왜? 뭘 이용해? 원의 중심. 얘 중심 얼마? 마이너스 얘 표준형으로 미리 바꿔놨지. 중심 얼마? 내가 평행이동하는 건 a, b지. 네. 그럼 얘랑 얘를 더한 게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a 빼기 2가 1이고 b 빼기 3이다. 이건 우리가 아까 풀었던 a 빼기 2가 1이다, b 빼기 3이다. 결과가 어때? 똑같네. 그럼 풀이의 표준형을 거의 손을 거의 안 대고 중심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었지. 이렇게 이익이 또 생겨. 원은 점으로 평행이동을 할 수 있다. 원은 직선은 어떻게 하는데? 직선은 안 돼. 원만 되면 원의 특징이야. 원은 중심이 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점으로 푸는 게 더 쉽다. 두 가지 풀이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식으로 푸는 것도 연습을 해놔야 돼. 또 그걸 쓸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두 가지 풀이를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해보세요. 자, 이번에 음. 230번 마지막 유형이야 오늘. 교과서에 엄청나게 실려있는 유명한 문제야. 제목은 직선이 원의 넓이를 뭐 한다? 이등분한다. 쉽게 얘기하면 원을 이등분한다. 직선이 원을 이등분한다. 무슨 말일까? 여러분 제목 쓸게. 직선이 원을 이등분하려면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지. 느낌 와? 느낌?
근데 이 느낌을 수학적으로 얘기해봐. 어떻게 하면 이등분하는 거야? 원의 중심을 정확했어. 좋았어. 중심을 지나는 데 끝이야. 근데 여기서 넓이를 이등분하는 거냐? 또는 둘레를 이등분하는 거나 똑같아. 어쨌든 원의 중심을 지나면 넓이도 반당, 둘레도 반당이 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 그렇죠? 자, 그래서 넓이건 둘레건 이등분하는 건 똑같다고 원을 중심을 지나면 돼. 자, 요 아이디어로 원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원을 C라고 하자. 그러면 원의 중심인 점을 이동할게. 점을 이동할게. 방금 전에 요 풀이가 좀 더 빠르다 그랬지? x축으로 마이너스, y축으로 a. 그럼 새로운 중심은 뭐야? 마사, a 마이너스 2지.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뭐야? 방정식 x 플러스 i제곱 y 빼기 a 플러스 a 제곱 표준형 하는 거야. 그 다음 r의 제곱이 r이 얼마야? 이지 2. 원의 크기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여러분 평행 이동은 내가 합동이라고 계속 얘기했지. 이게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야. 이게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야. 중심이 오니까 이렇게 되고 걔는 아래 제곱이면 아래 2니까 계속 2야. 안 바뀌어. 왜 커져? 이동이 있는데. 그렇지? 우리 자신을 평행 이동해봤자 우리 자신의 크기는 그대로 확대하거나 축소한 적 없으니까. 이제 이 직선에 의하여 이동된다. 누가? 새로운 원. 이 원 C가 누군지도 잘 봐야 돼. 원을 C라 하자. 이동한 후의 원이 C인 거야. 얘가 C가 아니야. 얘가 C인 거야. C. 이 원이 이 그림이야. 저 직선이 얘야. x 빼기 2y 더하기 3. 그럼 이 직선이 이 원에 어디를 지나야 돼? 중심 여기 있지? 뭐 해야 돼? 대입. 끝. 지나니까 대입한다. 계속 똑같은 거 반복의 조합이 수학. 지난 시간 내용이 단단할수록 새로운 내용이 쉬워진다. 계속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수학은 성실함이 정말 중요한 방법이다. 누적되는 방법이다. 수학 공부할 때 착각한 애들 방학 때 쉬고 개학할 때 학원 오는 친구들이 있어. 나올 수가 없어. 성적 나올 수가 없어. 맨날 깨작깨작 되는 거야. 깨작깨작. 이때가 제일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하고 비슷한 친구들이 지금 좀 놀고 있을 확률이 있어. 그때 나는 공부를 해서 나랑 비슷한 애들 내 밑으로 내려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나는 나의 레벨은 높아졌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애들하고 싸우는 거야. 이게 레벨업이야. 자, 이렇게 해서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제 끝난 거야. 사실 이 원의 방정식은 출제자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식을 세울 필요는 없었지만 혹시 식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식도 이걸 세워줬어.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할 줄은 알아야 돼. 식도 세웠고 중심도 알고 얘가 중심을 지나니까 대입하면 끝난다. 그렇죠? 자, 원을 이등분한다. 원이 어디를 지난다? 중심. 넓이건 둘레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등분은 다 원의 중심을 지난다. 직선이. 자, 그럼 어디까지 가느냐? 232번까지가 정확히 오늘 배운 부분입니다. 숙제 양도 적당히 40개 정도 되니까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자. 시작.